그렇다면 오늘 시장에 관심을 받았던 특이점 두 번째는 뭔지도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두 번째 특이점. 외국인은 반도체 소부장 살 때 개인만 삼전, SK 하이닉스 산다라는 특이점을 한번 골라봤는데요. 우리 시장을 이끌어가던 반도체가 최근 주춤하고 있고 오늘 투톱 모두 1%대 하락세를 보였죠.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은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대량 매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12거래일 연속 팔고 있더라고요. 펀더멘털은 달라진 게 없는데 왜 이렇게 외국인들이 많이 팔고 있는 건지 한번 영재 PB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뭐 그동안에 올라간 거에 대한 차익 실현도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지정학 리스크로 인해서 지금 반도체에 대한 불확실성도 조금 생긴 상황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공급망에 차질이 생기게 됐을 때 가장 먼저 수혜를 받는 게 소부장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소재에 관련된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과거에 러우 전쟁 당시에도 좀 생각을 해보면 그때 내연가스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내연가스 관련된 종목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는데 뭐 대표적으로 원익 머트리얼즈라던가 아니면은 뭐 풍국주정 이런 종목들 위주로 수급이 붙어주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제 공급망에 차질이 생겼을 때 소부장주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개인 투자자분들 관점에서는 사실 우리나라 시장 특성상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을 굉장히 많이 따라가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개인 네.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동안에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워낙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거를 따라가기에는 조금은 위험이 있어 보이는 부분들도 당연히 있었어요. 그런 만큼 이번에 급락이 나왔을 때 오히려 더 담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좀 따라가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제 관점에서는 지금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눌림목 구간에서 접근을 하는 것도 맞지만 네. 그거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오. 생각하고 오히려 소부장주들을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이번에 뭐 여러 가지 이 공급망 차질로 인해서 원재료나 이런 공급망 차질까지 이어지게 된다면은 특히 소재주들이 가장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던 뭐 풍국주정을 비롯해서 원익 머트리얼즈 이런 종목들 여전히 저는 기대가 크고 뭐 포스코 홀딩스 이런 종목들도 이런 관련된 종목으로도 많이 엮여져 있습니다. 특히 풍국주정 제가 방금 전에 차트를 봤었는데 보니까 정말 장기간 내리막길을 걷다가 최근에 이슈에 따라서 좀 수급이 붙어졌더라고요. 오늘 네. 같은 경우에는 급등세를 보였다가 좀 윗골이 달면서 마감을 하기는 했는데 이런 종목들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곡점이 나오게 되면서 장기간 조정을 받았던 종목들이 약간의 좀 수급만 붙어줘도 강하게 탄력을 이렇게 보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풍국주정 같은 경우는 최대 주주 지분이 60%가 넘고 물량이 워낙 좀 유통 물량 자체가 워낙 없기 때문에 적은 거래량에도 이렇게 강하게 급등할 수 있을 법한 종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풍국주정이 지금 차트를 돌려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좀 매력적이라고 판단이 돼서 이번 이슈에 따라서 접근해 보면 좋을 법한 테마주가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이트와 함께 종목을 곁들여 주셨습니다. 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있는 반도체에도 좀 한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중동 사태가 반도체 산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브롬이랑 헬륨을 중동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동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우리 반도체 산업도 좀 피해를 받을 수 있을지 박철순 대표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일단은 원재료 이게 반도체를 만들 때 필요한 소재가 이제 공급이 좀 차질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는 당연히 뭐 악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일단 오늘 시장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단 반도체가 어떻게 보면 시장을 견인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었는데 일단 지금 최근에 이제 카타르 국영 에너지 기업이죠. 카타르 에너지가 어떻게 보면은 불가항력적으로 이제 우리는 기존에 있었던 뭐 물건을 주기로 했던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드론으로 이제 생산 기지를 이제 공격을 많이 당했었기 때문에 이제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카타르 같은 경우가 사실 LNG를 굉장히 많이 생산하고 있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거기서 LNG 생산과 함께 더불어서 방금 말씀해 주셨던 뭐 헬륨가스라든지 이런 것들 공급도 차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이 헬륨가스 같은 경우가 반도체 공정에서 실리콘 웨이퍼를 이제 냉각하는 데 사용하는 필수 소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지금 카타르 쪽에서 거의 전 세계에서 30% 정도를 생산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장기화된다, 공급이 이제 차질이 장기화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반도체 섹터에는 좋을 건 없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끝난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거는 약간은 소멸이 되는 부분이고요. 일단 당분간 큰 타격은 없을 걸로 보고 있는 것들은 이미 어느 정도 항상 공장에서 제조업을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재고를 다 어느 정도는 만들어 놓기 때문에 일단 재고에 여유가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 업계에서 보는 시각들은요. 이 카타르 공장 자체가 특히나 LNG 같은 경우 지금 타격을 받아서 생산을 못하는 지경에 이른 그런 공장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1개월 안에는 정상화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개월 안에만 어느 정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완화되고 전쟁이 조금 이제 잦아들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이 리스크가 주가를 급격하게 끌어내리는 요인으로는 작용하지 않을 걸로 보고 있어서 일단 주시해야 되겠지만 지금 반도체 흐름들은 일단은 크게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점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동 사태가 길어진다면 문제겠지만 지금 당장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또 하나 좀 반도체 걱정거리를 굳이 좀 말해보자면 미국 정부가 AI 반도체 수출 허가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골자는 미국 기업이 생산한 AI 칩을 수출하려면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건데 이번 정책이 실제로 시행이 된다면 대미 투자를 하거나 좀 깐깐한 검사를 받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반도체 투톱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을까? 물론 악재는 악재겠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악영향을 줄까가 궁금합니다. 안 그래도 그 우려도 있었고, 뭐 사실 엔비디아에 대한 또 이야기도 좀 하고 싶은데요. 사실 어쨌든 이 미국 쪽에서 이렇게 언급을 하는 이유가 중국을 견제해서 그런 부분들이 크고, 미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술들이 이제 우회로 중국에 빠져나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만큼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보다는 중국을 더 신경 써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뭐 단기간 약간의 투심이 약화될 수는 있어도 크게 영향을 주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작년에 관세 이슈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의 눈치도 많이 봤었고 대미 투자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제시를 했잖아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사실 미국 측에서 우리나라를 좀 긍정적이게 바라보는 측면들이 많다라고 판단이 돼서 이 이슈는 장기화되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엔비디아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엔비디아가 작년에 이제 중국 쪽을 막아놨다가 그걸 규제를 풀었어요. 근데 규제를 풀었는데도 판매량 자체가 아예 없었거든요. 그 이유가 어쨌든 이 뒤쪽에서는 그 수출을 하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평가들을 굉장히 강화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규제는 완화됐다고 겉으로는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상 그 H200에 대한 생산에 대한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는 작년에 이제 실적도 많이 개선이 됐었고 우리나라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도 수혜를 많이 받았었잖아요. 그런 만큼 이번 이슈 뭐 중국과 또 이 수출용 H200 생산 중단 이슈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뭐 실적 악화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나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하고 가장 좀 연관이 돼서 많이 움직이는 만큼 그렇게 악영향을 미치는 이슈는 아닐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저는 그 이슈보다는 지금 워낙 많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과열이 됐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약간의 우려감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번에 급락으로 인해서 사실 뭐 전고점을 뚫어주는 그 신호들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를 못 뚫어주게 됐을 때 그때는 이제 쌍봉 만들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 밀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고 있는데 사실 대형주들이 더 이 차트에 있어서 움직임들이 투명해요. 왜냐하면 수급 측면에서 다른 종목들보다 더 뭐 시가총액도 큰데다가 거래량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인데 지금 삼성전자가 22만 원대 뚫고 나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보통 통상적으로 쌍봉을 만들 때는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이 구간이 이제 쌍봉을 만드는 구간대가 나와줄 것 같아요. 네. 근데 만약에 전고점을 뚫지 못한다면은 이제 하락 국면으로 접어드는 그런 추세가 어. 만들어질 거고, 전고점을 뚫게 된다면은 삼선의 형태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만큼 보유자분들 관점에서, 그리고 지금 이제 신규 접근을 고려하시는 분들 관점에서는 이 쌍봉 구간대를 좀 고려하면서 전략을 세워나가는 것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기술적 분석에 대한 것들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재 PB님의 말을 들으면 계속해서 반도체 투톱은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 소부장을 보자 쪽이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철순 대표님도 비슷한 생각이신지, 사실 주식을 처음 하는 사람들은 두 개 투톱을 노리기가 가장 쉽고 간편하잖아요. 그래서 대표님은 짧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떠실까요? 저는 일단은 투톱을 은행 적금과 같이 네. 좀 안정적으로 좀 중장기로 적립식으로 넣는다고 한다면 뭐 지금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조금 단기적인 성향이 좀 있으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이제 소부장 쪽으로 가시는 게 맞다라는 판단이고요. 실제로 최근 특히나 이번 주 들어서도 소부장들의 반등이 훨씬 더 강하게 나왔습니다. 이미 소부장 중에서는 고점까지 다시 올라온 종목들, 고점을 뚫은 종목들이 어제 오늘 나왔었거든요. 그만큼 수급이 지금 코스닥 쪽으로 좀 더 강화가 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소부장을 보는 게 좋다. 그 안에서도 장비단 같은 경우가 수주가 가장 먼저 들어옵니다. 공장을 짓게 되면은 증설할 때 공장 짓고 그다음에 장비 수주 들어가고 그다음에 소재 부품 들어가거든요. 부품 소재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호재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게 장비주이기 때문에 뭐 워닝 아이패스도 좋고요. VM, 뭐 프로텍 기존에 이제 매경 주식 리그에서 소개해드렸던 종목들도 지금 계속 고점에 있는 종목들이니까요. 장비주들 실적 좋은 장비주들 위주로 한번 포트를 구성해 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서 PB님께서는 반도체 소재를 보자라고 좀 말씀해 주셨는데 대표님은 장비를 보자. 반도체는 전반적으로 다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이야기 특이점 두 번째에서 해봤고요.